지상렬. 잘생겼다. 김희연 선수. 안녕하세요. 아니, 뭐 선수가 저렇게 잘생겼어. 가수 조원송의 레나해. 사실 배국의 스타 김희연 너무 잘생겼어요. 선수는 안녕하세요 첫 출연인데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여기 나온 목적이 있다면서요. 목적이 있어? 네, 제가 여기 오늘 나오게 된 거는 예. 오로지 영자 누나 때문에. 영자 누나 때문에. 영자 누나 때문에 왜요? 영자 워낙 진짜래요, 진짜래. 완전 네. 팬이어서. 왜요? 완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염전이를. 누나 이제 때가 된 모양이에요. 아니 진짜 키가 큰 만큼 여자 보는 눈이 수준이 있구나. 높아.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산업재해인데요. 그 정도까지 재해요? 키가 몇이에요? 저는 201. 2m 1. 네, 2m 1. 야, 아니, 아니 근데 벤이. 아니 왜 자리를 또 우리 요한 씨 옆에 이렇게. 왜 제가 자리가 여길까요? 네, 오늘. 아니 좀 실례가 안 되면 혹시 벤 씨한테 좀 혹시 두 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 아. 괜찮아요? 저만 실례 일어나면 아니 네. 두 분이 같이. 아, 어떡해. 아, 어떡해.2m가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서로 마주보면 되게 민망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약간. 아니 근데 우리 벤은 내가 봤을 때 요한 씨의 키를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량이 요한 씨의 키만큼 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아, 이번에 나온 거 헤어져서 고마워. 이거 이번 차트 싹 휩쓸었잖아요 지금. 오늘 나온 김에 네. 그냥 한 소절만 아, 네. 앉아서 편안하게 한번.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자. 그래 오늘은 꼭 헤어지자. 그만 미워하고 더 후회하지 말고 그냥 미친 척하고 우리 헤어져 보자. 잘한다. 아니, 사실 고은 소녀는 거의 신인이죠. 사실 우리가 신인분들이 오시면 좀 개인기 좀 부탁해. 근데 어때요? 뭐 준비한 게 좀 있어요? 저는 타조. 그래도 비슷하건 안 비슷하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했던 거를 시도를 하네요. 뭐 행동 묘사에 관절 푼다. 타죠. 시작. 아 귀여워. 잘한다. 가자. 타죠 가자. 저 2m짜리 타조 한번 볼까요? 일단 골반을 내밀고 완전. 다리를 이렇게 포인. 안쪽으로? 이렇게 골반 튕기면서 앞으로. 튕기면서? 시작. 타조 딸 타조. 저 일어난 김에 신곡도 좀 불러주세요. 자,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타조만 계속 봤으면 좋겠다. 꿈 깨고 싶어요. 떠나지 마세요. 입맛 떨어지는 겁니다. 20대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정말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이런 고민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예쁜 분이시죠? 목소리도 예쁘겠죠? 안녕하세요. 요한 안녕. 예능하려면 막 망가지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야 되는데 키만 커 우리 요한이.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20대 주부입니다. 제겐 요즘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자꾸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올해 92살 저희 친할머님이십니다. 사실 전 태어난 지 7개월 때부터 친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결혼 후엔 저희 부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아우, 착하네. 근데 문제는요, 우리 할머니가요, 아이고, 집을 나가고 싶다. 할머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아이고, 내가 나가야 니들이 편치.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아서. 저는요, 할머니가 곁에 없는 게 더 힘든데, 매일 죽는다 소리만 하시니까 제가 정말 죽겠어요. 할머니랑 따로 살아본 적도 있지만, 띠리리리리리리리, 왜 안 받으시지? 띠리리리리리리, 안 되겠다. 띵똥, 할머니 괜찮아? 아이고, 갑자기 뭔 일이야? 할머니 그냥 TV 보고 있었어. 왜 그래? 92살 할머니를 혼자 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이러다 진짜 확 집을 나가버리시기라도 하면 어쩔까. 정말 전 걱정입니다. 저희 할머니 좀 말려주세요. 지상렬 씨도 조부모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저는 저희 집안이 대가족으로 살았거든요. 완전 대가족이잖아요. 예, 대가족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친할머니 이제 모시고 살았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할머님들이 그 안 주머니에다가 손주나 손녀 오면은 과자, 뭐 떡, 이런 것까지 그렇지, 다 넣어놓는다고요. 맞아. 근데 그게 며칠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 그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탈이 나야 되거든. 안 나. 근데 할머님이 주신 거 먹고 탈난 손주, 손녀가 없어. 맞아. 그게 할머니의 힘이 아닌가. 야, 그치. 할아버지의 힘이 아닌가. 맞아요. 그게 사랑의 기적이죠. 그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근데 진짜 매일같이 아이고 내가 나가야 돼, 집을 나가야 돼,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한두 번 들어서는 그냥 무시할 텐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제가 산후우울증도 몇 달 겪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진짜로 나가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요즘 제가 혹시 여쭤보는 거야. 혹시나 해서 진짜 나가신 적이 있으면 심각하잖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7개월 때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네, 저희 아빠는 조금 키워주실 여력도 안 되시고 엄마는 집 나가시고 그러셔가지고 두 분 이혼하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엄마이자 은인이십니다. 엄마네, 엄마 진짜. 우리 밴드 기특해가지고 감동이에요, 지금. 그럼 노래해드려요. 제 노래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헤어져줘서 고마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헤어져줘서 고마워. 이거. 그렇게 안 맞는데 그 노래 안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떨어져서 사신 적도 있으셨다고. 네, 제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요. 한 3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저희 할머니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아이고.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 없었으면 할머니께서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네, 그때 이후로 그 이후로 모시고 너무 사신. 불안증도 오고 제가 네, 그 이후로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 잘하셨네요. 아이고. 제가 밥을 차려드리거든요. 혼자서는 저희 집이 가스가 아니고 가스가 아니고. 전기 렌즈인데요. 작동을 못 하시고요. 네, 거의 밥솥만 좀 열 줄 아세요. 그러면은 손녀분 외에는 따로 할머니를 모실 분은 안 계신 건가요? 할머니께서 자녀분이 아들 셋에 딸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첫째 큰아빠께서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아이고. 둘째 큰아빠께서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세요. 몇 년째 고모도 형편이 어려우셔가지고요. 맞벌이 하시느라 할머니를 케어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손녀는 뭐 키워서 그렇다지만 손주 사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사이도 대단하다. 아니 그래도 남편이 좀 불편해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신혼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요강을 쓰세요. 네, 그래서 냄새가 조금 방에 나거든요. 신랑이 눈치 없게 무슨 냄새 안 나?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팬티 바람으로 막 할머니 앞에서 막 다니고 그렇게 적응도 잘해요. 아들이랑. 손주 사이가 효도를 많이 하네. 팬티 입고 다니기 효도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아니면은 혹시 할머니 그 남자친구 어떻게 확신해요? 엄마 할머니한테 남자친구 없다는 거를? 눈이 높으세요. 눈이 높으세요. 눈이 높으세요.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할머님 이상형을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의 이렇게 할아버님을 좋아하신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당신을 좋아하시는 할머니 이상형이 저랑 겹치네요. 알겠습니다. 예, 참 사랑으로 우리 손녀를 키우셨던 우리 할머니 한번 만나볼게요. 할머니 하고 한번 불러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멋쟁이시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할머니 왜 자꾸만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하세요? 애들도 아직은 신살림이에요. 네. 신살림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서요. 아니, 근데 손녀는 할머님이 이제 뭐 심장도 안 좋으시고 이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할머니는 같이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장도 안 좋고 좋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데- 혼자 계시면 안 되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식사도 잘 못 챙겨 드시고 그냥 같이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애들한테 집 낸 것 같고 미안해요. 내 집이다 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겠어요. 그러면 이 집을 할머니 명의로 좀 바꿔드리면 어떡해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손녀네 집에 있을 때는 뭐 하세요? 돌대내기가 하나 있어요. 그애가 기어다니다가 다칠까 몰라서 뒤따라다니면서 어디 다친가 그런 거 살피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대략 할머니가 둘째를 봐주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짐되지요. 주변에 할머니 말동무할 친구분이나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 뭐 계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 언제도 오면 안 되고요. 친구들도 많이 못 사게요, 성격이. 그래도 가끔 집에 있을 때는 손녀네 집에서 어디 좀 나가고 그러세요? 바람 쐬러? 공원 같은 데나 아침에 조금 가면 있어요. 거기 친구분들 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비슷한 저칠로 늙은 할머니들은 없어요. 이 친구들, 팀 이름이 공원소녀예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공원에 있는가 몰라도 못 봤어. 못 봤어. 어디 공원이야? 그 눈에 띄어야지 할머니 어디 눈에. 공원이야? 계속 공원에 가서 잘 가겠어요. 전국 공원 투어 한번 해요. 우리 손녀를 7개월 됐을 때부터 할머니가 키우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냥 애기가 귀엽기만 하고 안쓰러워서 아유, 아이고. 그런 마음만 있었지 귀찮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 복지관 같은 데서 그 공공근로라고 환경미화 이런 걸로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젊었던가 힘든지 모르고 살았죠. 힘든지 모르고 애기만 엄마 한 번도 못 불러보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키웠죠. 그런데 할머니 시집 가기 전까지 다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녀가 할머니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왜 자꾸만 나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이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얹혀서 한다 싶으면 할머니 혹시 우리 손녀는 모르지만 손주 사이가 조금 불편해요? 불편한 건 없어요. 아 그럼 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지 나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기꺼이 우리 손녀와 함께 할머니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계신 우리 손녀 사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라 남편 고산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또 같이 지내려면 조금 좀 불편하다거나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어때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구수한 향이 네. 이 옷까지 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도 했지만 예. 아내의 그 사정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엄마 대신이라는 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해결도 하고 할머니께서 그런 이야기 계속 말씀하셨지만 부담 줄까봐 그것을 계속 이제 어르신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일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걱정돼서.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야 될 때 안 받으시면 아내 전화 와서 한번 가봐라. 근데 저는 이제 일 중간에 가야 되다 보니까 일적으로 저도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유진 씨하고 기태영 형님 부부. 매니저인데요. 부부 매니저? 네네네. SS. 그 유진 씨하고 유진 씨. 네네네. 기태영 씨.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다른 매니저한테 막 부탁을 드리고 할머니한테 왔다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할머님께서 그래도 이제 형편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제가 할머니 인터뷰할 때 옆에서 들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쵸. 저희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할머니가 워낙 소식을 하셔서 돈이 들어갈 일은 뭐 그래봐야 진짜 한 달에 한 번 약값 정도인데 그게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막 손주들한테 이렇게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장난감 사주라고 돈 5만 원씩 주어주시고 여기서 나오시나 보다. 할머니 여기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은 어디서 나서 주시는 거예요? 저도 돈 나오지 않아요. 나라에서? 예, 노령연금. 그 연금 그 돈을 애들 장난감 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꼈다가 아이고. 아니 어르신 뭐 이렇게 좀 쓰시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셔주는 게 아이를 본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눈으로만 봐줘도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많이 느끼더라고요. 눈으로 하면 애기 보는 남편도 많아요. 아니 혹시 애들 육아 보는 것도 마음 편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할머니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하신 거죠? 그게 아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육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냥 어리숙한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애들 엄마가?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거지를 1시간 내외로 한다든가 잔치? 길게 하네. 백일상? 또 뭐 이제 둘째가 돌인데 시중에 파는 과자를 먹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할머니가 또 옆에서 또 중재도 하시고 네. 둘이만 있었으면 오히려 부부싸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할머니가 지금 같이 사시는데 역할이 많으세요 지금. 이 집에서 없으시면 안 되는 존재시거든요 지금. 또 없으면 잘 살겠죠. 없는 대로 살겠죠. 없으면 잘 살겠죠. 없는 대로 살겠죠.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 손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잠시고 그냥 저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할머니 저 혹시 손주 사이가 가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불편하세요? 그런 거 뭐 지가 안 보면 되었죠. 우리 남편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너무 할머니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없어요? 그냥 아내한테 조금 서운한 게 이 시댁하고 저는 할머니하고 이게 다 이제 한 가족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내는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요. 아주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날 돈이 조금 이렇게 생겼는데 시댁에 냉장고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사드리자. 그랬더니 굳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사드려야 하나? 명절 때 같은 경우도 첫째랑 둘이 갔다 와. 나 할머니 때문에 어디 못 가. 그냥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통보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끌어올라. 좀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제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욱해가지고요. 싸우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명절 때 할머니 모시고 이제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 할머니가 안 가려고. 아, 그거는 할머니도 좀 욱하시나 봐요. 근데 이해는 돼요. 옛날에 연애했을 때 아내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아유. 자기도 어. 같이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엄마니까 엄마 대신 할머니니까. 엄마 이상인 존재죠. 근데 어릴 때 뭐 할머니가 어떻게 키워줬는지는 네. 기억이 생생하죠, 그렇죠?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할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밤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방황 좀 했구나. 네. 그리고 할머니 막 동네방네 저 찾으시러 다니시고 속을 많이 새겼던 생각이 나요. 그때 저기 한참 방황하다가 어떻게 마음 잡았어요? 언제 한번 할머니께서 토스트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랬어. 토스트 하나에 나 집에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너무 맛있어서. 저희 할머니께서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이야. 잘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후두암으로 한 3년 아프셔서. 그럼 그 이후로는 할머니가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저 혼자 키워주셨어요. 야, 그럼 혼자 밥 삼시세끼 다 챙겨주고. 네, 막 거의 간식도 과일 같은 걸로 많이 주시고 예, 과자 같은 거를 많이 안 먹어봤어요. 내한테 왜 많이 과자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못 먹어본 걸. 아유. 돌 때. 돌 때. 애기가 어렸을 때는 남상이네. 아이고, 요때는 언제예요? 아이고. 요때 언제예요, 할머니? 저 유치원 다닐 때요 소풍 같은 건가 봐요. 아니 근데 할머님이 이 저 패션 감각이 되게 좋으시네. 그러니까. 머리 딴 것도 그렇고. 와. 아니, 저 머리를 매일 따셨어요? 매일 따줘야지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예. 너무 이쁘네. 아우, 요때가 언제예요, 할머니? 훌쩍 자랐네. 당황할 때, 당황할 때. 네, 중3. 근데 저렇게 딱 사진만 봐도 그 당시에 보스가 있어요. 그럼. 남들과 같지 않아요. 이제 결혼 사진. 신부 너무 이쁘다. 감동이다. 손녀분 너무 예쁘게 잘 키워주셨는데 저렇게 시집 갔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서운하지요. 서운하지. 이제 나무 식구다 싶은 게 서운하지. 시집 보내놓고 신혼여행 갔을 때 울었어요, 할머니? 예. 많이 울었어요. 어허. 결혼식 끝나고 다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노래 부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같이 차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손녀는 울었어요? 할머니 울부짖으시면서 노래 부르셔가지고 옛날 생각. 근데 할머니는 자꾸 아이고 미안해서 죽겠다 뭐 이러시는데 솔직히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있죠. 나 마음 놓고 살지 않아요. 손주들도 이쁘고요. 증손주잖아요, 증손주. 예, 예. 할머님 증손주 하나 더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 그만 나라게요. 고생 많게 그만 나라고. 그래. 우리 손녀 고생할까 봐 시댁에서 뭐라 그래요? 날 수 있을 때 날아. 달라져. 오늘 애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첫째 손주 이름이 고백이요. 백. 고백이에요? 네. 야, 이름 좋다. 고백이요? 고백아 안녕. 고백아 할머니 찾아봐. 할머니 어디 계신지.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부끄러워서. 어머, 진짜 어머. 되게 안녕. 아, 이뻐. 고백아,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수줍어가 있어. 할머니 어디 있어? 잘 지금. 이거 손 좀 봐야 되겠나 이거? 이거 손 좀 봐야 되겠나 이거?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얘기 좀 해봐요. 예. 백이, 할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렇게 예쁜 손주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증손주 두시고 할머니. 그러면 오늘부로 안 나가시는 걸로? 그러면 오늘부로 안 나가시는 걸로? 안 나가신대요. 오케이. 안 나가시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뒤돌아서면 나가신다고 방하라고 그래도 그러시고. 집이 생기면은 그냥 따로 살고 자고요. 이 소리를 반복하시는구나 이렇게 계속. 네. 아, 우리는 쳇바퀴.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할머니, 만약에 아들, 딸이었다면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키워야지 왜 할머니가 키웠어요? 손녀 엄마가 없지 않아요. 그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예, 엄마가 없어서. 그럼 손녀한테 엄마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만 손녀한테는 있어서는 부모거든요. 그러면 엄마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 자, 우리 끝으로 마음 담아서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할머니, 앞으로는 떠나신다는 말씀 좀 자제해 주시고 늘 제 속으로 할머니 저희 엄마니까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 거는 제가 반대할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 고백이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보라야, 아유. 너한테 밤낮 신세 맞고 미안해 죽겠어. 아이고. 마음 나불고 편히 살아. 약속해줘요. 나간다는 말 안 할게 하고. 나간다 말라 한자 속으라고 니한테 가라. 할머니가 그냥 우리 고백이 아빠, 손주 사위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다 고백이 아빠. 그리고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이미 할머니께서 충분히 집에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들었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다.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충분히 고민이겠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자, 몇 표나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떠나지 마세요. 끝자리 6. 100표 넘어갔나요? 66표. 꿈 깨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꿈 때문에 고민인 30대 여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빠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자라왔는데요. 문제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딸, 네 꿈은 가수야. 알지? 이 아빠가 팍팍 밀어줄게. 아빠는 여전히 제가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트로트 가수를요. 저기 내일 오후 2시까지 그 대전으로 좀 와봐. 아빠 갑자기 뭔 소리야? 지금 새벽 1시인데. 다름 아니고 아빠 그 행사를 잡아놨어. 그 깻잎 축제인데 노래 한 곡만 하면 돼. 예쁘게 하고 와.
저 가수 시킨다고 무대뽀로 행사까지 잡아대시는데요. 아니 근데 전 버젓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빠 행사 좀 그만 잡아. 나 가게 문 닫고 못 간다고. 너는 아빠가 부탁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 해주냐? 에휴 그 자식 새끼 그거 키워봐야 소용없네. 결국 못 이기는 척 행사에 다녀와도 너 노래할 때 가사 틀렸더라. 연습 안 했지? 제 나이 올해 35, 제 나이 올해 35. 연습할 시간도 체력도 무엇보다 가수가 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빠가 저를 향한 꿈을 접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한 씨는 어때? 뭔가 저는 뭐 강요 때문에 한 본인이 거 원해서 있어요? 배우를 하신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 저는 제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하지 말라고 왜요? 힘들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키가 계속 크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는 키가 작아도 고민이었어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었다고요? 예? 중학교 때 몇? 중학교 처음 올라갈 때가 64? 언제 이렇게 쭉쭉 컸어요? 신검 받을 때가 98이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 뒤로도 조금 더 큰 거예요. 한 3cm 정도 큰 거예요. 뭐 유난히 좀 뭐 잘 먹었던 게 있어요? 저는 일단은 뭐 콩을 먹으면 좀 키가 큰다 그래가지고 나도 콩을 꼭 먹었어. 아무튼 뭐.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근데 아버님이 가수를 이렇게 권해도 될 만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 위에서 눈을 싹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보셨죠?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이 가요 무대에 지금 뛰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주인공은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아빠가 계속 강요를 한다 이거죠? 네, 저는 사실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해. 지금 떨려서. 떨려서 물 한 잔 다시 드려요? 아니.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 괜찮아요. 예. 지금 아빠가 앞에서 또 이렇게 쳐다보고. 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요? 왜? 눈물이 왜 나? 싫은 거죠. 아빠를 치워드릴까요? 아빠를 치워드릴까요? 가려드릴까요? 요한 씨가 딱 서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아빠 작은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계신데요. 아버지가. 회사를. 네, 가수분들이 펑크 내고 하시면 제가 땜빵으로 나가는데 그게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렇게 대신 나가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본 적도 없고 진짜 못해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이쁘고 제일 잘한다고만 항상 하시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런 너무... 마음 이해가 가요, 부모니까 아무래도. 근데 본업이 따로 있으시다고 원래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원래 저는 옷가게 판매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행사를 새벽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알바생들한테 전화해서 알바 구해놓고 의상 챙겨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데리러 오지도 않고 네, 누구 제가 매니저 다 같은 사람 해요. 보내주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의상 챙겨서 가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후다닥 하고 또 다시 또 막 와요. 그러고 이제 가다가 빗길에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요. 그때 그 사고 날 뻔했던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덤프 트럭이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봤나 봐요. 근데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밟아가지고 쭉 갔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노파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인 이제 홍보나 아빠 홍보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니죠?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요? 맹세한다. 진짜 아니에요. 맹세한 거. 저 진짜 맹세한 아니에요. 거. 그러면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테스트 해볼게요. 신동엽 씨 눈 몰렸어요, 안 몰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못하는 스타일.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큰 성인인데. 근데 아빠가 너무 무대뽀셔가지고 아빠 나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러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나오죠. 이러려고 자식 낳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른 한번 아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포스가 아주
멋지시다. 아, 저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바지? 일어나 주시면 안 돼요? 발 멋쟁이죠. 한번 바지? 일어나 주시면 안 돼요? 발 멋쟁이죠. 체크브리가. 자, 안녕하세요. 자, 이쪽도 안녕하세요. 멋쟁이시다. 딸의 고민은 이해가 돼요, 되긴? 딸의 고민은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뭐 가수를 하면 좋지 뭐 많은 사람들 박수도 받고 근데 딸은 힘들어하잖아요. 그거 가수하는 거 자체, 무대 올라가는 거 자체가 힘들어하잖아요. 대를 이어서 좀 해주면 좋지 뭐 대리만족으로. 아니 근데 부모가 아버님 바라는 거니까 대리만족이라고 자식들은 말씀하셨는데 딸이 지금 이 무대 앞에서도 막 손을 덜덜덜 떨고 이 정도로 그 스트레스 받는데 그 사람은-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다 떨어요.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는 아니 거지. 그럼 지금 몇 년째 한 거예요 따님이? 이제 1년 됐어요. 1년 동안 떨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태균 씨는 처음부터 개그를 잘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아버님의 원래 꿈도 제가 원래 꿈이 가수였었어요. 그래서 음반도 몇 번 냈는데 빛을 못 봐서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은 우리 딸이 해줬으면 아빠 대를 이어서 키우고 싶으신 거구나. 자식 키워봐야 뭐 소용없어. 막 이런 말씀도 진짜로 하신 거예요? 했죠. 지금 이 나이도 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말을 거역해본 적이 없어요. 고지식한데 아빠 꿈을 포기한다고 자기가 내려놓았을 때는 딸이 아니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따님 인생이 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가수로 성공을 했으면 그게 부가 더 크잖아요. 그 부를 얻지 못한 따님의 인생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를 나중에 이제 못 얻으면 여자 인생은 좋은 놈 만나서 시집 잘 가면 그게 되는 거지 뭘. 그 부를 본인의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라도 연락을 주셔야 아니 돼야 그 준비를 하잖아요. 행사가 네네. 며칠 날 있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항상 준비된 가수가 돼야지. 놈들 절대 똑같이 잠자고 놈들 항상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가수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따님이 지금 현역 가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앨범을 냈어요? 앨범 녹음까지 했는데 앨범까지 냈었어요? 네, 아빠가. 이상해도 아빠가 쓴 거라서 말도 못해요. 어떤데? 솔직히 여기서 한번 얘기해. 아빠, 딸 솔직히 얘기해도 되죠? 신나기는 한데 가사가 조금 작사도 하세요? 네, 작사, 작곡. 하시는 거예요? 네, 가사가 가사가 뭐- 어떤데? 제목이 따라가거든요. 예, 따라와 한번 여기서 들어보시죠. 예. 자, 음악 주세요. 못해야 되는데. 자, 음악 주세요. 못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믿어 내가 어떻게 해야 믿어 나는 이 말밖에 날 믿고 따라 노래 좋다. 노래 좋네. 잘 만드셨다, 노래. 아니 아버지 포기를 못 하겠네. 이거 어떡하나 진짜 고민이다. 미친 척하고 나를 따라와. 네, 내가 근데- 정말 잘해줄게. 근데 저는 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날 따라오라고 하지? 그냥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따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어차피 가수 길을 접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야지. 한 번 마음 먹은 거를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면 저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다시 실패 인생, 가요계의 실패 인생. 저는 그런 거를 주기 싫어서
아니 아버님 배달 음식도 내가 원하는 걸 시켜줘야지. 아버지가 원하는 걸 시키면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꿈이 그게 아버지가 시킨다고 돼요? 음식하고 틀리잖아요. 왜요 아버님?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직결되는 거지. 저는 꿈하고. 맛없으면 안 먹어요. 맛없대잖아요 그 꿈은. 노래가 맛이 없대요. 맛이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아니, 힘들어도 함정을 해야 입고 돼요. 인생을 힘들어도 살아야 해야 돼요. 돼. 사실 그럼 아버님은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걸죠, 제 거죠. 아니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어떻게 키웠는데. 딸은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왜 아빠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 진짜 그거 왜 그래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 답답해요? 네. 답답할 때도 있고 어. 미안해서요. 아빠한테? 미안해서요. 아빠한테? 아빠 꿈을 못 이루어지니까.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아버님 말씀 중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 들어 대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아니, 이게 있을까? 대가가 아니라. 저는. 아버님 아버지의 사상이 그 바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요? 아니, 우리 애들이. 아버지는 지금 갓을 써야 돼서. 한복 좀 갖고 올게 한복. 소중하게 키우신 따님분이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눈물 저 흘리는 눈물을 모습을 흘린다고 보시면 그래서 어떠세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아이고. 그냥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아빠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가수를 우리 딸은 포기를 못 시켜요. 너가 내 대신해서 내 꿈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죠. 뭐 따님한테만 강요해요? 아니면은 지금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요, 여동생? 남동생. 예, 예. 근데 저한테 집중이 되기 전에는 동생이었어요. 아들도 가수를 처음에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프로필까지 찍고 제가 행사장도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하기 싫은 날 직장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 와, 그거 하기 싫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장 들어가면 나오는 게 좀 아까워요, 아버지? 네, 좀 괜찮은 직업이라 누나 된 입장에서 네가 희생해라 아빠에 대해서. 따님, 누나가 해야지. 따님 늦더라도 지금 군대라도 가버리세요. 자, 옆에 지금 남동생 맞죠? 네. 예, 남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꽃남방을 입었어요. 남동생 분한테도 그렇게 강요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아버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버님 남동생한테 여쭤본 거죠, 그죠? 예. 아버님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예. 저는 저한테 우리가 체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버님은 좀 쉬었다 갈게요. 내려가면 우리가 체해가지고 아버님 말씀 듣다가.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 뭐 지인의 지인 통해서 기획사나 오디션 본 적도 있고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화가 계속 와요 아버지한테. 뭐 어디 노래자랑 등록해야 되니까 빨리 뭐 사진 보내.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자랑도 나가고.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 혹시 혼난 적도 있어요? 야 거기 입상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요 근데 보통 가면 1, 2위는 다 해가지고. 잠깐 한 소절 정도 뭐 들려줄 수 있어요? 네.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가스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춤추는 슬픈 여인아. 아빠가 욕심내만 했네. 목소리가 좋네, 톤이 좋아요. 가수 계속 하지 그랬어요. 가수 만들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직장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남자가 무슨 회사 생활을 하냐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남자가 무슨 회사세요? 남자가 회사라고 회사. 꿈이 작다고 하셨어요. 꿈이 작다고. 꿈이 작다고. 꿈이 작다고 회사 들어가는 거. 그럼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뜨기 전에는 진짜 힘들잖아요. 힘들죠. 일정 수입도 없고. 너도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직장 생활 다니면서 그냥 편안한 삶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 않더라도 본인 일하면서 가끔 그냥 용돈벌이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행사를 가서는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수들은 뭐 귀걸이부터 헤어부터 투자해서 행사를 갔는데 아, 그쪽에서 안 주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그걸 행사 그 주최 행사를 측에서 시켜놓고 안 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있죠.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생겨서도 너무 좋아요. 진짜 저렇게 좋은데. 생겼다니. 저렇게 생기셨지만, 그러니까 자식의 일에는 너무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내가 키워줄게 그러면서 다가와요. 그럼 아빠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 되는데. 사람한테 너무 아버님이 좀 얘기해줘. 딸이 왜 이렇게 예. 좀 많은. 뭐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가수들 입장은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디 방송국에 세워준다고 하면 그게 먼저 귀에 쏙 들어와요. 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알죠, 아버지. 가수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노래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 돈을 떠나서 너무 좋아요. 그 모습들이. 그래도 돈을 떠나면 안 되죠, 아버지. 그러면 금전적인 피해가 아버님이 대충 잡아. 그냥 딸 거 이것저것 해서. 집부터 시작해서 한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어요. 얼마요? 16억이요? 누가 저만 키워준다고 하면 또 다 번 돈 다 나가는 거야. 미안한 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이런 문제로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또 여자로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셨어요. 엄마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지금 볼 때. 아빠가 갑자기 이제 곡도 사버리고 하니까 일을 그만두라고 하셔가지고 그만두고 하니까 돈벌이가 없잖아요. 생활비. 네, 그래서 동생한테 누나로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미안하죠. 동생한테 손을 벌리게 되니까. 그냥 아버지 마음도 어느 정도 알고 누나 마음도 아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누나가 힘든데 거기서 제가 더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까 봐. 아니, 본인 얘기도 좀 솔직히 해봐요. 본인이 힘든 거 좀 얘기해봐요. 아빠도 좀 들으셔야 되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아버님이 우리한테 했던 생각처럼 막 억지만 부리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안쓰러운 게 남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야. 아빠한테 원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안쓰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런 다 깊은 내막까지 몰라서 그냥 우리 집도 다른 친구들 아버지처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자식이었으면은 그냥 용돈 그냥 한 달에 따박따박 받고 안정적으로 그냥.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31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젊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서운했던 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아빠는 이제 바깥 일이 더 중요하시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아빠가 이제 좀 힘드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지내는데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근데 뭐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다. 네. 따님은 원래 꿈은 뭐였어요? 원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고 싶었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가 무슨 여자가 그림이라고 할아버지랑 오래 시집 사셨다니까. 가야지
할아버지는 여자가 무슨 그림이냐고 시집 가야지. 근데 아빠는 여자가 무슨 시집이냐고 노래해야지. 아들한테는 남자가 무슨 사회생활이냐고. 회사 생활이냐고. 아빠한테 그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 좀 그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그리고 얘기를 울지 말고. 가수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적당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대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부탁을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는데 뭐 가수의 길을 포기하라고 이거 내려놓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왜 왔나 이거 뭐 좀 기분이 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딸이 얘기한 딸의 거를 마음도 알고 아들의 마음도 아는데 근데 아버님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쭉 사시는 동안 가족들은 좀 뒷전에 있으셨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인생 그때 하시는. 뭐 19, 20살 때인데 네. 뭐 애들이 제 눈에 보이기나 허간디요. 네. 그냥 철없이 돌아다니고 그런 생활만 하다가 뒤늦게서 이렇게 음악에 접으니까 저도 이 음악 세계로 빠져들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님은 행복하시지만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게 본인들도 느껴보라 이거지. 성공을 해서. 그럼 아버님만 느끼면 안 돼요? 아주 같이 느껴야지.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나는 아 그러면 두 분이 도와주시면 되겠네. 빨리 뜨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조카도 네. 중앙대학교 나와서 연극 영화를 하지만 나중에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쪽이 이런 일이요. 누가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왜냐면 이게 우리 딸 자제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가수 하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아빠 말 듣고 열심히 해. 그러면 성공하니까. 지상렬 씨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이다. 네네네. 저는 정말 잘 커준 것 같아요. 이 주인공분이. 저는 제가 이제 엇나가든지. 네, 엇나가든지 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의 행복의 방식이 아닌 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더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님의 행복을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레나 역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혀 성장판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예. 왜 저는 저런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이 50인데. 예. 태아입니다, 태아. 예.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200표 중에 몇 표가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총 200명 중에. 자, 100표 넘어갔고요. 160. 입맛 떨어지는 고민. 야.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바로 다이어트죠. 이 다이어트 때문에 5년 동안 원치 않게 고통받고 있어요. 힘들다. 그만 좀 해. 안 힘들어? 야, 뱃살 빼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건 제가 아닌 제 친언니예요. 뺄살이나 많으면 말을 안 해요. 몸매가요 170cm에 53kg.
여배우 아니야, 여배우? 잘하셨죠. 완전. 완전 모델이죠, 모델. 170에 53? 언니의 다이어트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스트레스인 건, 덥다. 아이스크림이나 먹어야지. 야, 그거 칼로리 얼마인 줄 알아? 밥 한 공기야, 너. 밥 한 공기. 진짜 입맛 떨어졌잖아. 어디 때문에 진짜. 그럼 밥이나 먹을래. 쌀밥 칼로리가 너 얼마나 되는지 알아? 밥 먹지 말고 나랑 운동하러 가자. 언니의 다이어트 때문에 저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행하더니 결국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 회원님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하세요. 전문가도 말릴 정도였죠. 건강이 상해도 언니는 여전히 다이어트 전쟁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해서 제발 무리한 다이어트라는 언니 좀 말려주세요. 운동하니까 또 우리 김연 선수랑 얘기를 좀 안 나눠볼 수가 없죠. 저희는 그 매일 아침마다 몸무게를 체크를 해서 칠판에 적어놔요. 자기 몸무게를. 빠져도 안 되고 쪄도 안 되고 그 몸무게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저희는. 항상. 저는 완전 처음으로 이제 되게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을 뺐는데 무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회사에서 뭐 살 얘기를 하면은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제가 노래를 못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좋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지. 저희도 아무래도 단기간에 빼야 되니까 굶어요. 일단 안 대놓고 굶어? 먹는데 이게 굶으니까 이게 폭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굶는 게 제일 최악의 다이어트. 그래, 이제 굶는 게 최악의 다이어트지. 또 언니 때문에 힘든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로 언니가 다이어트를 해요? 언니가 지금 25살인데 20살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네. 진짜 뚱뚱하지도 않은데 진짜 남들이 봐도 쟤 진짜 말랐는데 재수없게 왜 저래 그 정도의 마름이에요.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네. 대학교 이후부터 쌀밥을 아예 안 먹고 대학 20살 때부터 쌀밥을 안 먹어. 저희가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 삼겹살을 구워요. 맛있지. 그러면은 삼겹살 냄새 때문에 고기가 한 점, 두 점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 점, 두 점이 뭐야? 그쵸. 엄청 먹고 근데 싶다. 언니는 아예 그냥 고기 자체를 안 먹고 그리고 언니는 딱 식단이 따로 있어요. 닭가슴살, 단호박, 큐브 고구마, 두유 그걸 먹어요. 5년째요? 네, 5년째. 그리고 간도 안 하고 저염식으로 음료나 음식 같은 거 보면 뒤에 칼로리 이런 거 다 보고 먹는 거예요? 제로 적힌 것만 먹어요. 제로 콜라, 제로 이온음료. 설탕 제로. 설탕 제로 뭐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5년을 꾸준히 했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뺐어요 지금? 처음에는 47kg까지 뺐는데 저희 엄마가 170에 47kg. 네, 저희 엄청 엄마가 말랐는데? 진짜 사정사정했죠. 큰일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3kg까지 쪘는데 그 몸에 만족을 못해서 지금 아직도 다이어트를 계속 네. 또 하고 있어. 아니 그 동생 입장에서 언니는 그렇게 하라고 놔두고 본인은 뭐 그냥 본인 인생을 살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고민? 본인만 다이어트하면 상관이 없죠. 제가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딱 먹으려고 하면 이 칼로리가 몇인 줄 아냐고 밥 한 공기라고. 그래서 전 짜증나서 입맛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어야지. 귀엽다. 예민하다 동생도 우리 같으면 몇 칼로리인지 알아? 몇 칼로리야? 그래? 한 공기 더 먹을까? 근데 저는 제 몸에 만족을 하거든요. 아 지금 너무 뭐 제가 이분도 많으셨어요. 뱃살이 나오면 배에 그냥 힘주고 그냥 다니면 되고 저는 그리고 운동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림아 너 배드민턴 가자 헬스장 가자 그렇게 막 말을 강요를 하면서 데리고 데리고 다니는구나 운동을. 근데 동생의 표정이 너무 귀여운 게 속 썩었나 봐. 네. 아직도 애기인데 표정이 그래가지고 말할 때 너무 그 언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속을 상한 거예요. 걱정되나? 언니 만나보죠 뭐. 자 언니 안녕하세요. 실례가 아니라면 한 번만 일어나주면 안 돼요? 예. 어유 키가. 한 번만 싹 이렇게 워킹. 예. 오, 아 운동 배도 많이 하나도 없고 하셨네. 뭐 진짜 뭐 와 마르셨네. 어우 부럽다. 야 키가 지금 170? 네, 170이요. 죄송하지만 현재 몸무게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좀 찌워서 55kg 정도 돼요. 너무 예쁜데? 동생이 얘기했던 거랑 지금 상태가 다른데요? 본인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건데 동생이 뭐 먹으면서 언니 나 뱃살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먹으면 당연히 뱃살이 나오니까 네,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스스로 날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팔다리만 말랐을 뿐이지 뱃살이랑 옆구리살은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거예요? 아니요. 잘 안 찌는데 좀 충격받은 일이 있어갖고 그 뒤부터는 다이어트를 해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유, 그 남자가 못됐다. 어떤 충격인데 그게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네. 아는 지인분을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께서 저보고 예진이 살쪘네? 좀 통통해졌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해골 소리 들으면서 살았었는데 저한테 통통하다니까 저는 살이 정말 많이 쪘구나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어요? 57kg였어요. 2kg 더 찌고. 57? 근데 살쪘구나 하는 말에 충격적이라고 하셨는데 운동 더 하면 죽어요 하는 말에는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그냥 제가 살을 계속 빼고 있었던 거라서 좀만 더 하면 살 빠지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운동하고요. 자전거 돌리고 그다음에 씻어요. 씻은 다음에 이제 밥을 단호박, 닭가슴살 이런 걸 먹고 출근을 해요. 네. 출근해서 일을 하고 12시에 회사에서 뷔페 식당이라고 가거든요. 밥을 먹고 한식 뷔페 같은 거. 한식 뷔페인데 조금만 해줘. 한입? 조금 먹고 6시에 퇴근을 해서 헬스를 가면 1시간, 2시간 정도 하는데 유산소 3, 40분 타고요. 네. 나머지는 근력 운동이랑 복근 운동하고 못 갈 경우에는 집에서 운동기구를 다 사놨으니까 그렇게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잘 보이고 싶은 그 이성, 혹시나 남자친구라든가 썸을 타고 있는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이 정확히 있는 거죠? 아니요, 저는 대학교 때 이후로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이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그 자기만족. 좋아하는 그 남자가 생기면은 이제 그 외모 관리 들어갔는데 아니면 직업적인 이유라든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쑤셔요. 어떤 운동기구가 있어요 집에? 막 아까 뭐 언니요? 사다 놨다 그런 거 같은데. 네, 아령이랑 응? 자전거 돌리는 거랑 자전거 돌리는 거. 그리고 짐볼도 있어요. 짐볼도 있고. 무게 그람수 재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네, 엄마한테 혼날까봐 숨겨놨고. 아 숨겨놨어 운동기구를? 네. 지금 엄마도 나와 계신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날이구나. 언니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반을 닭가슴살 사고 그리고 운동기구 사고 저도 적금 들 건 들고요. 나머지 여윳돈으로 사는 건데 제 동생도 네일 아트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쟤도 돈 다 써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기구나 뭐 식품이나 옷을 사는 것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동생이 닭가슴살 그 사는데 뭐 한 3분의 1 쓴다고 그랬는데 진짜 괴롭지 않아요? 닭가슴살 먹는 거? 맛도 없고. 맛있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요즘은 진짜 닭가슴살이 맛있게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 진짜. 더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런 걸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워낙 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먹는 걸 안 좋아할 수.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자식이 이렇게 안 먹으면 진짜 이건 부모가 엄청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맞아. 자 우리 엄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 근심이 많아 보이시는데 근데 어머님은 뭐 이 고민 이해가 되시죠? 밥을 해주는 엄마 입장에서 작은 딸보다도 제가 더 큰 고민일 것 같아요. 딸한테 현미밥을 진짜 한 숟가락 퍼주면 한 3, 4살 애기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 밥을 퍼줘도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소불고기, 생선구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도 안 먹고 그냥 단호박 한쪽, 닭가슴살 한쪽 이렇게만 먹어요. 야, 아니 그 어렸을 때는 좋아했던 거잖아. 소불고기, 생선구이. 그럼요. 어렸을 때는 치킨, 피자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아예 그렇게 조금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 살찌우려고 막 고칼로리 음식만 하시니까 이걸 먹으려면 일단 칼로리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 따님의 얘기는 그 엄마의 지인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지인하고 제가 같이 있었다는 게 지금 너무 그 지인을 왜 저희 딸하고 마주치게 했는지 제가 조금 원망스러울 정도로 제가 좀 후회스러워요. 아니 그 지인이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살 같은 거 평가하는 분이었어요 원래? 원래 직업 많이 하신 분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예진이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마른 예진이만 보다가 조금 살이 올라서 예진이 살 붙었네, 좋아 보인다 이런 그러니까 뜻으로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진이는 그게 꽂혀버린 거죠. 아이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버린 거죠. 스쿼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바디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어머님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양이 균형이 안 맞아요. 네네네. 근육량이 없으니까는 짐볼을 들고 똑바로 서서 이렇게 던지는 게 있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짐볼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도 않는데. 그냥 들 힘조차도 없는데도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좀 심각한 거. 머리도 빠지고 눈썹까지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지. 네, 눈썹까지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생리가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경우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한의원 가가지고 보약도 먹여보고 침도 맞춰보고 아이고. 20대 초반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생리도 안 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직장을 쉬었어요. 한 1년 정도. 언니가 1년 네. 직장을 쉬었어요. 네. 그 쉬면서도 운동을 계속해? 네. 그럼 중독이네. 그 언니한테 좀 궁금해서 이성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근데 언니는 지금 건강하지도 않고 좀 강박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이어트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머리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뭐 칼로리를 맨 처음에 보게 되고 제 엄마가 저를 붙잡고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고 아이고, 제발 엄마. 좀. 네, 그래서 지금은 살을 찌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정상으로 좀 돌아온 거 아니에요? 몸은 저렇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냥 언니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운동하러 갔다가 집 오고 운동집만 하니까 재미도 없어 보이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제가 언니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까 그러면 관심 없다고 자기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어떠세요? 본인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니요, 행복하진 않아요. 아니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그렇게 운동하고 다이어트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일단 다이어트는 엄청 힘든 거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 봤던 적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직 재밌는 걸 잘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온통 집중이 거기로만 가니까 뭔가 이제 취미나 이런 걸 찾지도 못하고 거기에만 좀 빠져 계셨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몇 킬로가 정해져 있는 거죠. 나름대로 몇 킬로가 있어요? 네. 몇 킬로예요 그게? 52? 52? 52. 저는 92로 해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몰표 작성이 안 돼. 아무리 먹어도 내 고민이야. 왜 52여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런지. 그냥 52요. 그냥 52요. 아무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아니, 왜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너무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배달시켜놓고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어디쯤 오고 있을까 상상할 때. 요즘 막 요즘에 배달 앱에 보면 다 오잖아. 이게 보이잖아. 미치지. 그럼 언니는 어때요? 언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요? 행복할 때? 그냥 퇴근할 때. 그래, 직장인은 퇴근이지. 최고로 행복한 거죠. 어렸을 때는 다이어트를 안 했었으니까 가족들이랑 놀러를 갔었거든요, 강원도로. 펜션에. 펜션 가서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물놀이하고 맛있게. 네, 맞아요. 되게 설렜어요. 가는 전날부터도 그렇지, 되게 그런 거거든. 설렜었어요. 근데 다이어트 이후에는 어때?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5살인데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딸, 선 볼래? 딸, 결혼할래?
그러면은 그 재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데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진짜? 친구도 안 만나고? 만나서 먹으면 또 칼로리 생각 들고 칼로리 생각 들고 왜 생각을 그리고 하지? 소개팅은 운동이 더 관심이 있어서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예 그런 거 좀 얘기해보자. 잠깐 떠나서 우리가 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 김종국 씨처럼 좋아하는 스타일. 김종국 씨처럼 약간 운동하는 사람 만나고 근데 싶어요. 그런 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종국. 그런데 TV에 나올 때 김종국이 항상 운동을 많이 하고 닭가슴살을 먹긴 하지만 어머님이 늘 반찬하고 밥을 해줘서 밥도 잘 먹고요. 또 동생들하고 외식도 많이 하고 종국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연료로 쓰인대잖아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다 다이어트 해보지만 다이어트는 어떤 목적이 아니거든. 과정이거든. 작게는 올해 비키니를 입으려고 내가 살을 뺀다든지 더 크게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근데 동생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뭐요? 아무것도 목적도 없어. 근데 그냥 52요. 그럼 왜 강박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옥죄잖아요. 그 다이어트라는 굴레 안에서 네. 본인 스스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퇴근. 이 다이어트에서 퇴근 좀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퇴근하면 좋잖아요. 이제 나와서 예전처럼 같이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언니 다이어트랑 운동 말고 혹시 관심 있는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은 꼭 가보고 싶고요. 해외여행. 네, 외제차는 꼭 돈 많이 벌어서 꼭 사고 싶어요.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네. 그렇지. 자, 그 어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딸한테. 사랑하는 딸 때문에 참 가족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건강을 되찾아줘서 참 고맙고 엄마 나이가 돼서 나 20대 엄마 이렇게 행복했었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딸이 됐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우리 딸. 늘 너를 응원할게. 사랑해. 그냥 엄마, 전형적인 엄마예요. 따뜻한 우리 엄마. 언니, 나는 언니가 김종국 같은 남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어디 나가자고 하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지고 쇼핑도 가지고 우리 같은 취미를 좀 즐겨보자. 네. 내가 사이가 좋네. 이렇게 걱정을 했는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잘했어요. 잘 나왔어. 잘했어. 게스트분들 표 가겠습니다. 지성혁 씨입니다. 본인이 무슨 뭐 다음 페이지로 완전히 넘겨버려라 이런 것도 아니고 살짝 채널만 돌리면 되거든요. 예, 쉽게 생각하세요. 고민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좀 이렇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좀 이렇게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니한테는 이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변 분들이 먹어도 돼. 너 지금도 예뻐. 이렇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그래, 해주시면 그런 얘기 많이 좋을 해줘야 것 돼, 같아요. 맞아요. 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가족들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표 나왔을까요? 100표 넘어갔나요? 넘어가나요? 72표. 네,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안녕하세요는 꿈 깨고 싶어요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에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사랑이란 언젠간 변해 우리도 변했으니까 맨날 말로만 끝내자 말하면 뭐해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자